레일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예, 신문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노골적인 반동성애 정책을 펼친 기독교 학교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단한 무슨 비리가 드러난 것처럼 기사가 그렇게 됐네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한번 이번에 선택이 되시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계속 연방대법관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해서 각종 동성애 옹호 관련 법안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혹은 반대로 말하면은 안 좋은 성향의 사람이 미국 연방대법관이 되면 죽을 때까지 동성애 옹호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악역을 맡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기사가 이렇게 코니 베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노골적인 반동성애 정책을 펼친 기독교 학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냐? 내용을 열어서 봅니다. 베렛 지명자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3월, 그러니까 채 2년도 안 됩니다. 그렇게 미국 기독교 학교인 트리니티 스쿨의 이사로 재직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이 학교는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학교의 2018년도에서 2019년 입학 동의서에 인간의 성행위는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참된 것이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 합법적이고 헌신적인 관계 라고 명시돼 있고, 동성 간 성행위는 학교의 핵심 가치에 어긋난다라고 적혀 있다. 요게 문제가 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성행위는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참된 것이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 합법적이고 헌신적인 관계.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 학교 입학 동의서에 이런 게 있다고 대법관 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었어? 그 학교에서 학교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내가 이사로 2년도 넘지 않게 재직한 학교의 입학 동의서에 이 말 있다고 마치 베넷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굉장히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현재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앞만 봐도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자유가 있고, 이런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당연히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렛 지명자를 공격하는 이면에는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반인권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공격하는 반인권주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짜자자잔, 이 비슷한 시기, 베렛 지명자가 지금 현재 공격을 받는 시기가 2015년에서 2017년도입니다. 자, 그때 중국에는 차이나죠. 차이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보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신장 곳곳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거기에 대대로 살고 있던 위구르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갑자기 2017년 4월부터 재교육 캠프, 교육훈련학교 등의 이름을 단 건물이 세워지더니만 위구르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 11월 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중국통신이라는 제목으로 신장의 수용소 운영 매뉴얼과 공문서 등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여기에 신장 카라카슈현에 있는 재교육 캠프 311명 수감자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수감 이후로는 히잡을 썼다,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여권을 신청했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자, 히잡을 썼다. 왜냐면 위구르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니까 히잡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강제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여러분, 웹사이트 구글 같은 거 접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속했다 그러면은 강제 수용소에 또 갇히고, 여권 신청했다. 여권을 신청했더니만 강제 수용소에 입국이 되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친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 이게 수감 사유로 기록된 일도 많다. 이런 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단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잡혀온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주로 청년들이 잡혀왔어요. 수감자들은 기소, 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테러와 극단주의, 분리주의를 예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수감이 됐습니다. 위구르인들이 대다수이지만 카자흐,
키르키스 등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 등도 포함이 됐고 몇 시간 동안 수갑을 찬 채 구금되거나 구타, 물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끌려가느냐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짜잔짠짠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 나옵니다.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위구르인들이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재교육 캠프로 끌려가는 모습을 비밀리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공안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무슨 대죄졌습니까?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을 명백히 차별 행위로 보이는 조끼 같은 걸 입힌 다음에 손을 두루 꽉 묶은 다음에 고개를 팍 숙이게 하고 눈은 또 무슨 뭐 안대 같은 거를 채워가지고 눈을 가리고 무슨 동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갔는데 몇 명이 끌려가냐? 100만 명이 넘게 끌려갑니다. 100만 명이.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생리 중단 주사를 주입했고 아랫배를 심하게 구타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낙태를 시켰던 그런 현장이 바로 이 강제 캠프 현장인데 기사 보시겠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됐었던 투르수나이 지하 유도는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생리 중단 주사를 지속적으로 주입했으며 아랫배를 심하게 구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까지 이르렀다. 만약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낙태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정부의, 즉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산하 제한 조치에 카슈가르 등 위구르 지역의 출산율은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단 3년 만에 60% 이상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종의 씨를 말리려고 한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거기서 당한 일을 용기 있게 증언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남긴 자료도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9살 위구르인입니다. 5년 전 이집트에서 결혼을 했고 3명의 아이를 얻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015년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리라고 아이들과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르무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갑을 차고 눈을 가린 채 당국에 구속을 당했고 생후 45일밖에 되지 않은 새 아이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기 충격 고문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아이들이 아프다며 저를 풀어줬고 유리창 너머로 남아 아이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잠시. 다음날 그들은 저에게 제 아들의 시신을 주었습니다. 세 아이들 중 가장 크게 태어나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3명 모두 목 오른쪽에 수술 자국이 있었고 의사에게 물으니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튜브를 삽입했다고 하며 자세히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자진 출두하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갔고 다시 구속을 당했습니다. 왜 외국에 갔지? 외국에서 누가 많은지 말해! 3일 밤낮을 자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며 10수명의 경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죽여줘. 그만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가 믿는 신이 우리보다 강하다면 신한테 구해달라고 빌어봐. 이제 그만 날 죽여줘.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없지.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은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었고 모퉁이마다 감시 카메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잠을 잘 만한 공간조차 없어 2시간마다 교대로 누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모두 함께 중국 주석의 만수무강을 빌고 공산당 체제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각기 다른 정체불명의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는 맞은 부위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거나 일주일 정도 몸이 아프고 기억이 부분적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방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몇 명씩 불려 나가서는 사라져 버렸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옆방에서는 비명,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 사람이 땅에 질질 끌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달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은 사이에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국 직원 2사람이 저를 따라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외출할 때 항상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것은 그 무엇도 부모님께조차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번째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너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각오해. 경관은 이제 넌 죽을 거다. 남편과 아이에게 편지를 써. 그들의 주소를 말하면 편지를 전해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국적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로부터 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받았고 저는 아이들을 이집트까지 데려다 주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제 친척 26명을 구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 안에 돌아와. 그러면 가족들을 풀어주지. 지금까지 3년간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나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네가 위구르족이기 때문이야. 이집트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남편은 저를 찾으러 신장으로 돌아갔다가 저처럼 공항에서 구속되어 징역 16년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당국은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너를 구속하지 않겠다. 커리어에 맞는 일자리도 줄 테니 돌아와라. 친척들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머지않아 이집트에 거주하는 위구르인의 강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집트에서도 여러모로 괴롭힘을 당했고 저는 미국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말했고 무척이나 잘 대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한밤중에 인터폰이 울리거나 중국인에게 차로 뒤쫓기는 일이 있었고 슈퍼에서 미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번이나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저에게 강제로 투약한 약물은 임신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죽은 아들을 되살릴 수는 없겠죠. 그렇게 저는 증언합니다. 제 이름은 미리구엘 툴산.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위구르족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자, 레리가족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베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기독교 학교에서, 당연히 기독교 학교니까 인간의 성행위는 결혼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참된 것이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 합법적이고 헌신적인 관계고 동성 간 성행위는 기독교 학교의 핵심 가치에 어긋난다 라는 입학 동의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기에 지구촌에서 발생했던 중국의 이런 인권 침해,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하냐. 저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은 중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딱 감으면서 동성애 반대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학교에 이사로 2년 동안 일했다라고 엄청나게 공격받는 이런 현실이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선택적 인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만 인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습니다. 동성애 인권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까지도 인권 침해라고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위구르족들은 강제 낙태당해, 두들겨 맞아, 감옥 가. 아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합니까? 정말 인권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되어 있고 참된 인권을 우리가 꼭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